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9월 두 번째 주장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9월에 우리가 일정에 또 주목을 해야겠죠. 현재 폐암암 학회가 현재 개최가 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서 HLB도 현재 이 우리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들,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또 구두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로 또 어느 정도 내일부터 또다시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이 하나씩 이제 튀어나올 텐데, 이제 ESMO 개최와 함께 이 폐암 암학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재신청. 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HLB의 주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오피셜한 정보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 HLB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13일에서 17일 날 유럽 암학회가 개최가 되어 가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베스트 오브 ESM으로 선정된 이후에 HLB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9월 19일에는 이 FOMC에 대한 회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꽤 있어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그리고 9월 20일에 아마 FDA 재신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추절 이전 서류 준비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이 항서제약 측에서는 현재 중추절 이전에 서류를 준비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3일부터 이제 서류 제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1월에 클래스 1에 만약에 해당될 시에 FDA 승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심사가 들어간 뒤에 대략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클래스 1일지 혹은 클래스 2일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고, 자, 일단 지금 폐암학회가 개최가 되어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유한양행이나 뭐 HLB나 우리나라 좀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다 지금 폐암학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들 그리고 임상 결과들을 좀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HLB는 이 폐암암 학회보다 이 ESMO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고, 결국 재심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이 FDA 소식, 이 재심청에 대한 소식이 들릴 텐데, 작년에 우리가 첫 FDA, 이 NDA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다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재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정만 남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HLB에게는 좋은 흐름들밖에 안 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건 결국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 HLB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시장이 박살 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테마성 그리고 재료가 확실히 나오는 종목들은 거기에 따른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로 이 반도체 쪽에 작살 나더라도 그럴 때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에 더 크게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변동폭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텐데, 오히려 시장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무조건 기회라고 봐요.
네,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고용 지표에 의한 하락이 나왔고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164K,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마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개파락을 좀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외국 외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최근 이거를 일간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지수 추종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가 나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형태,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현재 만들어내가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의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상방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일정에 맞추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맞추어서 분명 상승에 대한 단기 고점 신호는 나올 것이고, 그 고점 신호 때 제가 뭐라고 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비중을 줄이는 우리가 매도 타점에 대한 고점 신호를 무조건 파악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만 우리가 잘 끌고 가면은 앞으로 HLB가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이 조정 뒤에 또다시 상승이 나오던, 우리는 그 뒤에 눌림목 자리를 다시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하락은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을 위한 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금리 인하가 9월에 0.25bp, 그러니까 0.25bp라는 게 0.25포인트고요. 0.5bp, 0.5포인트, 5포인트를 인하를 할지 0.25포인트를 인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또 0.5bp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40%대에서 77%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 비농업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더욱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수가 한 번은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미국 기준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전에 2000년도에도 6.5포인트에서 이렇게 3년간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였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지수는 여러분들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자산시장이 오르느냐? 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만약 사람이 우리가 아파, 내가 응급실을 가야 돼, 그러면 약을 처방받죠. 근데 내가 약을 먹자마자 건강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건강은 돌아오고 또다시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받아요. 경제 침체 위기가 오면. 그러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어 갈 것이고, 일단 우리가 처방받을 때에는 이런 건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단계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1, 클래스 2 일정에 따라서 HLB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후에 그런 경제 흐름에 따른 조정 구간, 여기서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HLB는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응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제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이 HLB에 대한 재료, 일정, 오피셜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 단기 고점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텐데, 조정 뒤에 이게 HLB가 진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도움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타점들,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돈을 버는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HLB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주세요. HLB라고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커뮤니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HLB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브리핑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제가 장중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 커뮤니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좀 어르신 분들이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타점들을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HLB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나리오가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런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HLB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우리가 HLB에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은 뭡니까? 비쌀 때 매도를 하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게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이 달라진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종목, B, C, D, E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종목은 뭐 글로벌 1위 정말 탄탄해. B는 뭐 글로벌 2위 정도 해. C도 나쁘지 않아. D는 애매한데 괜찮아. E는 쓰레기야.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무조건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B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E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또 그렇지는 않죠. 결국에 이 타점이라는 걸 잘 잡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굳이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바로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쵸? 그래서 그냥 뭐 하나에 기대서 우리가 편승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잡아야지 이런 대형주 우량주 중심의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올라, 이런 구닥다리 같은 전략은 옛날 기법입니다. 옛날에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 기법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9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 지금 4년 동안 그 가격 안 오고 있어요. 지금 7만 원 깨졌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결국에 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이다. 수익을 보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저녁 되니까 좀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가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는 우리가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을 함께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가을 이 계절 그리고 겨울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